이번 시간에는 요즘에 그 차기 윤석열 정부의 차기 총리로서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던 이 박영선 씨가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재 그 윤석열 정부의 다음 총리 그 총리로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박영선 씨의 사주를 일단 한번 보면서 명리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은 일단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리적으로 이분이 총리가 될 수 있는 운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장관 됐지만은 굉장히 긴 세월을 어,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유지하면서 민주당에서 청춘을 다 보낸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총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정치 도의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던 이 박영선 씨 사주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 요거 그러니까 연호를 일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사주는 이 시주 그러니까 몇 시에 태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사주를 푸는 데서도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 시주를 모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이것이 이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 상태에서 제가 푸는 거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분은 이 기해년 정축월 기유일에 태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신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대운이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은 지금 갑신대운 지금 막 시작했어요. 갑신대운에 갑진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대운인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는 4.7대운이기 때문에 갑진년에 갑신대운 갑진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살펴본다면은 먼저 이분은 이 축월의 기토로서 지금 이 기토가 천간에 투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서 이제 유축 합해가 있는 상태고 월간의 정화 편인을 보고 있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라면은 이 시주에 우리가 예측을 해볼 때 시주에 있을 수 있는 글자가 아마도 제가 추측할 때는 갑자라든가 또 갑자 을축 또는 갑술 을해 이런 정도의 글자가 여기에 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간에 갑목이나 을목이 주로 오는 거니까 이 기유일에는 자시가 갑자시로 시작하니까 갑자을축 그 다음에 갑술을래시 이런 식으로 시간이 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 추정이 될 뿐이고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대체적으로 이 경진대운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진신사, 이모개미 해가지고 이 한 40년간을 굉장히 잘 나갔단 말이에요. 큰 무리 없이 잘 나가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도 여기에 갑자시가 아니면은 갑술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해봅니다. 어쨌든 시주에 오는 글자는 이제 관살이 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나 그런 건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크게 고려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운이 흘러왔는 것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갑자시가 아니면 갑술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없는 것은 빼고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축월 기토에서 여기 유축 합해 가지고 있고 월간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요대로만 할 것 같으면 이제 월급격 사주가 파격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간목이 있다 그러면은 상황이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월급격이 도식으로 파격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현재 갑신대운 갑진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정관이 중관돼서 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 박영선 씨는 윤석열 정부의 다음 총리로서 갈 수가 없을 것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갑신대원 지금 갑진년이 막 시작됐는데 이 정관 갑목이 연거푸 계속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 갑기합을 하면서 또 여기 지금 이 갑목이 또 왔단 말이에요. 그 또 와가지고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조금 유리한 부분은 있어요. 여기 이제 신진 합해가지고 정화를 이제 죽일 수가 있는데 신진 대운과 세운에서 신진 합해서 정화를 죽이니까 그러면 이제 유축 합해 있는 곳에서 정관 갑목을 죽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식신재관하는 현상이 있게 돼서 총리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주에 뭐 여기에 갑자시라든가 시주가 갑자시라든가 갑술시다 그러면 더더욱이 불가능한 거예요. 더욱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갑신대운 갑진년은 불리한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리로 본인은 뭐 가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총리로 지금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인의 뭐 의도는 가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박영선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했고 민주당에서도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뭐 한 3선 이상 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지금 협치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총리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본인으로서야 뭐 국회의원도 했고 장관도 했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총리 아니면 대통령밖에 없죠. 그런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욕심나는 자리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21대에 180석을 국민들이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때 개혁을 하라고 했던 검찰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경제 개혁이라든가 이런 개혁을 하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서 뭐 해놓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180석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무력했느냐? 지난 21대 이야기입니다. 21대 국회가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그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고 검찰 개혁도 할 수 있었고 다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게을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지금 지난 2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게 되고 또 굉장히 고통받고 있죠, 국민들이. 그런 현상들이 왜 생기게 됐냐는 거죠. 180석을 예전에는 뭐 과반이 넘지 않아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180석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랬느냐? 그게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건데, 그거를 볼 것 같으면은, 민주당 안에서 그 당시에 21대 국회에서, 걸핏하면 나오는 게 협치였어요. 협치. 협치 아니면 역풍이에요. 뭔가 개혁적인 거를 좀 하려고 나서면은, 그 누군가가 이제 좀 그 개혁적인 의원들이, 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주장을 막 하면은, 계속해서 역풍 맞는다, 뭐 협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의 지난 2년, 그 굉장히 나라가 지금 위험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와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이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도 맨날 얘기하는 것이 내부에서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협치 아니면 역풍을 주장하면서 그 개혁을 무산시켰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의 이 현상, 국가적인 위기죠. 그런 상황에 도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 대부의 유명한 대사죠. 그거를 제가 잠깐 인용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
바지니와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을 거다. 그놈이 배신자다. 명심해라. 이게 이제 누구냐 하면 이제 그 대부의 그 일대 대부죠. 일대 대부 비토, 돈 비토 콜레오네죠. 돈 비토, 원래 이름이 돈 비토 콜레오네. 콜레오네가 되겠습니다. 돈 비토는 보통 우리가 비토라 그러는데, 일대 대부죠. 그러니까, 마피아의 일대 대부인 비토가 그 자기 막내 아들 마이클에게 한 말이에요. 마이클에게 그 일종의 마피아의 라이벌이죠. 라이벌인 바진이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막내 아들 계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그 마피아의 비토의 막내 아들인 마이클이 마이클에게 이제 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내 아들한테 얘기를 해준 말이에요. 바진이 관련되는 얘기를. 그래서 그때 했는 말이 지금 또 이 영화의 내용 대사지만 굉장히 유명하죠. 잘 들어. 바지니와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놈이 배신자다. 명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보면은 세계일보에서 18일자 보도된 신문 기사를 세계일보 18일자에서 박 전 장관이 말했다는 걸로 해서 보도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에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저 위에서 말했던 지금 민주당이 지난 21대에서 180명의 의원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아무것도 안 했던 이유가 협치나 역풍을 주장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박 전 장관의 실제 뭐 의도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분이 협치라는 말은 썼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협치를 할 때가 아니죠. 협치라고 협치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협치를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2년간,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협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의도가 불순하게 제가 들려져요. 이래 들어보면은.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21대 국회 180명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했을 때도 맨날 하는 얘기가 내부에서 협치, 역풍 이런 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그런 협치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본래 의도는 뭔지 모르지만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또는 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안에서 누구라도 협치라든가 역풍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개혁에 있어서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개혁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은 이제 결국은 국민을 배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뭐,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이런 협치나 역풍을 걱정하라고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민주당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거 21대에서 180석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고, 지금 이 상황이 초래된 거에 대해서 한번 반성도 해야 되고요. 한 번 더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는데 또 협치라든가 역풍을 주장하는 사람이 민주당 안에 국회의원 중에 누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 무조건 이 사람은 반개혁주의자다. 개혁을 꺼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에 박영선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던 박영선 씨의 조금 불완전한 사주지만 그거를 가지고 이분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2대 총리죠. 그러니까 다음 총리로서 거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과연 적합하고 또 그렇게 해서 총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정치 도의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거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사주상으로는 시주가 없어서 이 시주가 없는 관계로 좀 불안전하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이 사주가 갑신대운 갑진년에 와가 있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총리로 다음 총리로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 도의적으로 이분이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었고 청춘을 보낸 사람이고 또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을 했는데 이런 협치를 기치로 삼고 이런 협치를 운운하면서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은 개인적인 야망하고는 관계없이 도의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 정부 180석 그러니까 21대 때 문재인 정부 때 180석을 만들어줬고 시간도 충분했는데 그때 맨날 개혁 한 개도 안 했죠. 개혁 한 개도 안 하니까 그 결과를 지금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만 했었어도 또는 언론 개혁을 했었으면 지금의 이런 어려움이 없었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안 했고 언론 개혁도 안 했고 경제 개혁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맨날 나오던 얘기가 네파토리, 기본 네파토리가 협치하고 역풍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좌절을 느꼈을 건데 이번에 또 협치 역풍이라는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면 아마 이제 영원히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박영선 전 장관은 세계일보에 보도했는 걸 보면 협치라는 말을 일단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이제 우리가 면밀히 이분이 앞으로의 행태에 대해서 박영선 장관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좀 불완전한 사주지만 오늘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전 장관, 문재인 정부 때 장관이었습니다. 이분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